한 포로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포로들을 실은 열차의 바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요. 그는 즉시 다른 포로들을 불러 모아 객차의 철판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철판이 부서지는 커다란 소리가 객차 위를 지키던 독일군 경비병을 놀라게 했고 그들은 더 이상 행동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 포로가 제안했습니다. 열차가 분기점에 이를 때 철로에서 나는 큰 소음을 이용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를 가리자고요. 객차 위의 경비병은 무언가 이상함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몇 명이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마침내 바닥에 큰 구멍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열차의 속도가 너무 빨라 당장 탈출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열차가 정비를 위해 정차할 준비를 했고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마크가 먼저 구멍을 통해 기어나와 바닥을 잡고 잠시 미끄러지다가 손을 놓아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나머지 두 동료도 마크를 따라 같은 방식으로 열차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틈타 철로 사이로 빠져나와 조용히 마지막 객차로 이동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앞쪽의 각 객차 지붕에는 독일군 경비병이 한 명씩 앉아 있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조심스럽게 한 경비병 뒤로 다가가 기습해 순식간에 기절시킨 뒤 그의 장비를 입고 경비병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는 톰에게 손짓으로 다음 행동을 이어가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열차가 갑자기 감속하며 톰은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열차는 곧 역에 정차했고 독일군 경비병들은 내려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마크도 열차에서 내려 밤의 어둠을 틈타 들키지 않고 섞여들었습니다. 그 사이 숨어있던 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행동에 나서 또 한 명의 경비병을 제압했습니다. 독일군 경비병들이 모두 안쪽에서 휴식 중이던 상황을 이용해 마크는 과감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동료에게 객차 뒤쪽으로 가서 포로들이 갇힌 객차를 열고 그들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한 객차 분량의 포로들이 풀려나면서 그들의 힘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포로들은 조용히 객차 지붕으로 올라가 몇 명씩 조를 이루어 동시에 열차에서 뛰어내려 휴식 중이던 독일군을 기습했습니다. 독일군은 허를 찔려 반격할 틈도 없이 제압당했고 열차는 포로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새도 없이 멀리서 또 다른 열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포로들은 재빨리 현장을 정리하고 독일군 열차장을 인질로 잡아 열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상황이 급박해 그들은 한 걸음씩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군 장교를 신문한 결과 이 열차는 앞으로 5개의 역을 거쳐야 하며 매 역마다 장교가 직접 내려 통행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열차 때문에 경로를 바꿀 수도 없었고 그들은 원래 노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역이 다가오자 마크는 독일어를 유창하게 하는 목사를 독일군 장교로 위장시켜 통행증을 받으러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열차가 역에 천천히 들어섰고 목사는 2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내렸습니다. 그는 독일군 병사들에게 포로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고 명령한 뒤 스케줄실로 가 통행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스케줄 담당자가 갑자기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는 목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계획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는 담당자의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은 것을 눈치채고 즉석에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태도로 담당자를 호통치며 군복 단정 규정을 어겼다고 질책했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담당자는 당황하며 공손히 통행증을 건넸습니다.